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여자 2명을 두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소중한 가정을 위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로 인생고개 시작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3년 전에 집사람과 여기 왔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요. 3년 전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싶다고 오셨던 분입니다. 한 달 내에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급한 모양이네요. 직장이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났나요? 아닙니다. 사정이 있어 그러는데 한 달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 하기는 부끄럽지만 이번 달에는 우리 엄마가 집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집 볼 수 있고요. 다음 달에는 꼭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엄마 몰래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누구 집인데요? 제 집입니다. 제 명입니다. 사실은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사람을 너무 싫어해서 나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결혼할 때부터 우리 엄마는 집사람이 대학 나왔다고 싫어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을 못 나왔거든요. 집사람이 말할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합니다. 그래도 집사람이 착해서 엄마에게는 참 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엄마 욕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신혼 초에는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했는데 그래도 난 우리 엄마니까 당신이 좀 참아라고 했죠. 애교 있고 상냥하던 사람이 차츰 말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자꾸 반복이 되니까 나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결혼기념일에 선물을 받고 싶다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사모님이 갖고 싶은 것이 있었나 봐요. 20주년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아들도 대학 입학했으니까 제발 자기 좀 살도록 이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이혼할 때 위자료 때문에 집을 처분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만 좀 도와주십시오. 지나가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 왔다면서 아내분과 함께 사무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와우, 얼굴도 너무 예쁘고 입고 있는 옷도 너무 예쁜데요? 어디서 샀어요? 우리 남편이 사주었는데 오늘은 어머님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입고 나왔어요. 시어머님이 옷 입는 거 간섭하시는가 봐요? 저희 어머님이 좀 그래요. 여자분 눈에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 없던가요? 전에 남편분은 집 팔면 다음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모님 생각은 어떤데요? 저도 생각이 없어요. 남편이 워낙 효자라서 제가 말한다고 변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게 이혼만 해주면 좋겠어요. 효자 남편도 싫고요. 착한 척하면서 살고 있는 나 자신도 이제는 너무 싫어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면 이러실까? 나도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네요. 처음 본 여자랑 마주보고 훌쩍거렸습니다. 사모님, 저는 거동도 못하고 업고 다니는 시아버님을 5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결혼할 때부터 우리 아버님은 제가 키가 작다고 싫어했거든요. 내 손과 발을 빌리지 않으며 식사도 병원도 다니지 못하면서도 세상에 이런 시아버님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저에게 함부로 했어요. 남편이 직장에 다니니까 24시간 제가 수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남편이 효자라서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이 마음 아는 사람 분명 세상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을 거야. 반찬이 맛이 없으면 똑똑한 년이 음식은 더럽게 못한다고. 친정에서 뭐 보고 배웠냐, 친정엄마가 이런 것도 왜 안 가르쳤냐, 이렇게 친정엄마까지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머리가 좀 길었는데 결혼한 여자가 머리가 길다고 하도 잔소리를 해서 미용실에서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자를 때마다 길다고 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남자처럼 완전 쇼카트를 잘라버렸거든요. 이번에는 남자처럼 잘랐다고 욕을 온팡지게 먹었어요.
그때 그 머리가 지금 이 머리 스타일인데 저에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지금? 별난 입맛 탓에 난 음식 잘하는 사람도 되었고요. 다 세상 사는 게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얻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남편분은 중간에서 힘들었겠는데요?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면 일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난 처음부터 내가 아버님께 무슨 욕을 듣더라도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 도움을 청하면 뭐합니까? 자기 아버지가 좀 별나기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못된 사람도 안 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모님도 말하면 싸우니까 말을 안 한 거죠? 사모님이 남편에게 말 안 했어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남편분도 왜 안 보였겠어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것이 남편분이 편하니까 눈 감고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랬으니까 안 보였죠. 맞아요. 남편은 내가 어머님에게 욕을 들어도 우리 엄마는 원래 저렇게 평생 욕하면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아휴, 내가 무슨 말을 해요. 사모님, 제가 지금 사모님처럼 그때 이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사모님, 이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아버님이 1년에 반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른보다 내가 먼저 죽겠다고 했어요. 그때 정신과 상담을 받았을 때 심한 우울증 증세로 아버님과 같은 공간에 살지 말고 떨어져서 살아라고 했거든요. 아픈 사람 두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속이지 말고 삭히지도 말고 표현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또 욕을 하길래 맞다. 삭히지 말고 표현하라고 했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아버님은 욕을 어디서 배웠어요? 욕을 가르치는 대학은 없던데요. 정말 욕 찰지게 잘하시네요. 띵! 시할머님과 아버님은 저희 예상치 못한 당돌한 말에 충격을 받았죠. 야가 지금 뭐라카노 듣자 하니까 나원 참. 그때는 나도 어리석었습니다. 어른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프니까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나에게 격화된 감정을 표출하는구나.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무조건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난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아파트 창문을 열 때마다 떨어질까? 운전을 하면 여기서 저 난간으로 돌진할까? 항상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제 경험으로 서로가 힘든 경우는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어머님과 같이 생활하세요? 얼마 전에 혼자 사는 이모님 집에 갔어요. 오시기 전에 남편은 집 팔고 다른 데로 몰래 이사 가자고 하는데 이사 간다고 부모 자식이 남남이 될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빠지면 되는데. 우리 엄마도 집사람에게 고맙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며칠 후에 또 욕하죠.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감정은 한번 상하면 숨었다가도 또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밉다고 악을 쓰다가도 또 저 애가 나인데는 정말 잘하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를 하고 또 악을 쓰고 욕을 합니다. 그 병 못 고치는 병입니다. 죽어야 고치는 병이죠. 그래서 전 엄마 없을 때 집 팔고 도망가서 숨어서 살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숨어서 살면 남편분 마음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지금도 그때 이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받아들이며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난 아들 살아보니까 별거 없네요. 이제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해도 내가 싫습니다. 큰소리 빵 치고 나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살았어요. 나 혼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같이 그 고통 속에서 살았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이혼하겠다는 이유 중 하나가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아들이 할머니하고 살지 않겠다고 해요? 아니요. 성질대로 안 되면 어머님처럼 나에게 욕도 하고 나를 무시를 하니까 이제는 남편도 자식도 정말
정말 정 떨어져요. 결혼한 아들과 어머님 두 가족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 자식하고도 찢고 뽑고 사는데 며느리는 남이 우리가 살던 공간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이혼할 수 없다면 남편분 말처럼 어머님과 분리해서 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들도 20살이 넘었으니까 망나니로 살아도 자기 인생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남편이 형제들에게 사정을 말해보세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엄마를 형제들 중에서 좀 모셔달라고요. 그러면 엄마에게 필요한 돈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부탁을 정중하게 한번 해보세요. 난 이제는 내 가정이 최우선이고 당신이 싫다고 하면 엄마도 등지고 살 수 있다. 당신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해볼 테니까 이혼하고 싶다면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안 되면 그때 이혼해도 안 늦잖아.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정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섭섭해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효를 하겠다는 것은 부모 자식 모두가 불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후 집은 처분되었고 한 가정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남편이 깡마른 몸으로 사무실에 방문을 했는 겁니다. 조용하게 남자는 말합니다. 오늘이 우리 집사람 49제 끝나는 날입니다. 내 욕심에 난 집사람을 스스로 세상을 동지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혼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사랑도 너무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지독한 사랑의 독주보다 달콤한 와인 같은 사랑으로 부모도 자식도 사랑합시다. 힘든 하루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웃집 이야기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오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집 이야기로 인생고개 시작합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명절 준비로 마트에서 동네에 사시는 할머니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형편없었어요. 할머니, 어디 건강이 안 좋으세요? 와요, 내 얼굴이 안 좋은겨? 전에보다는 못해 보였어요. 아픈 데는 없죠? 혼자 시장 보는 것 보니까 며느리가 아직 안 온 모양이네요. 며느리 우리 집에 안 온 지 3년이 넘으십니다.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집에 안 온다고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둘 다 발길을 다 끊고 안 옵니다. 왜요? 동수간에 싸웠어요? 어데 내가 잘못해서 이 작당이 났다 아인겨. 우리 첫째 며느리 들어올 때는 내가 돈이 없는 탓에 형편대로 전셋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둘째 며느리 들어올 때는 할아버지 퇴직하고 퇴직금이 좀 있어서 아파트를 사주었다 아이가. 동수끼리 집 얘기를 하다가 둘째 며느리가 첫째가 전세인 줄도 모르고 형님 집 평수 넓혀서 이사하시려고요? 저희들도 집값 오르면 이 집 팔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꽝! 사고가 났습니다. 어머님, 동수도 전세 구해주었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자식들 왜 차별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도 어머님 집 팔아서 집 사주든지 아니면 연 끊고 살자고 난리를 치고 그 뒤로 집에 안 온다.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짧았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몇 번을 빌었는데 나이값도 못하는 늙은이라고 면박을 주면서 우리를 절대로 안 본다고 합디다. 줄재산이라도 있으면 주고 마음이라도 달래보고 싶은데 다 늙어서 우리가 어디 돈이 있노? 우리 영감하고 사는 집을 팔아서 줄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친척집이 촌에 있기는 하는데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나도 그렇고 영감도 아파서 병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지금도 돈 작게 받았다고 영 끊고 살자고 하는데 돈 다 퍼주면 어떻게 할지 안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젊을 때는 돈이 없어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불쌍하고 추해 보입니다. 그럼 둘째 며느리는 왜 안 오는데요? 처음에는 미안해서 형님 보기 그렇다고 안 오더니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섭섭하다고 지랄을 하면서 나를 볶아 죽일라 한다. 뭐가 섭섭하다고 해요? 첫째 전세돈하고 차이도 나지도 않는 돈 받았는데 아이고 집 한 채 받았으면 잡아먹겠다고. 어머니는 대출 받아서 집 샀다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됐는데 엄마가 거짓말했어. 자기들이 도둑놈이 되었다고. 저신 똑바로 하라고 둘째가 더 난리다. 미친놈의 새끼들 아니야. 보증금 1,0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서 700만 원 아니 500만 원 되는 집을 찾아 헤매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가 찬다. 첫째 며느리도 그렇다. 같은 돈 받았으면 자기도 대출 받아서 집 사지. 그런 머리도 없이 전세로 그냥 편하게 살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일인데 뭐가 섭섭하대? 첫째 며느리는 대출 없이 전세 살고 부부 둘이 직장 생활하니까 돈은 좀 모았겠네. 어디? 첫째는 돈 없다고 끙끙 앓는 소리만 한다. 돈 벌어서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손자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해서 서운한 마음을 뭐 어떻게 이해시켜서 돌려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네. 할머니, 그런 며느리도 보고 싶어요? 정말 할머니 며느리가 보고 싶다면 며느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할머니도 며느리 이해 못하잖아요. 며느리도 할머니가 하신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짧은 생각이 첫째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었구나. 할머니가 그 마음 알아주면 됩니다. 섣불리 풀려고 다가가면 더 멀어질 겁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아마 저라도 첫째처럼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 며느리 마음 아시면 그냥 며느리를 이해하고 가슴앓이 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손자 좀 안 본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그래도 할머니 집에 손자하고 온다면서요. 그때 보면 되죠. 솔직하게 며느리는 할머니 마음이 불편해서 그렇지 보고 싶어서 눈병 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보고 싶으면 아들 집에 가서 보시면 되죠. 며느리가 불편할까봐 아들 집에 못 가겠더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불편하면 며느리가 자리를 피하겠죠. 피해서 집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불편해하면서 앉아있든지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죠. 거짓말 했는 것은 잘못했지만 할머니가 그래도 무슨 큰 잘못은 했는 건 아니에요. 자식 마음 상할까봐 거짓말 좀 했다고 부모 자식 영 끊고 살 정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돈 받아서 전셋집 얻고 집 사고 했는 놈들이 모자란 것도 있다고 부모를 힘들게 만들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손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혀서 머뭇거리는 나를 보고 우리 집이 좀 어지럽죠? 하며 주섬주섬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서 소파 위에 주인 여자는 툭 던지고 함께 있는 친구랑 대화를 이어가더라고요. 전에는 애들 할머니가 우리 출근하면 청소를 했거든? 요즘은 할맛이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 나도 오는 거 싫은데 잘 됐지 뭐. 늙어서 할 일도 없는 사람이 출근하면 아무도 없는데 청소라도 좀 해주지. 우리 집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할맛이 하나 있다. 말도 말아야. 집 청소 좀 해주고 반찬 좀 해준다고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계집같이 살아도 지금이 훨씬 편하다. 이 집 나가면 어디 가려고? 또 전세 가야지. 내가 돈 어딨노? 지난번에 유럽 여행 가니까 너무 좋더라. 아울렛에서 쇼핑하고 명품 가방도 사고 다니니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살맛 나는 거 있다 아이가. 집은 할머니가 해줘야지. 내 몰래 둘째에게도 아파트 사줬는데. 집 사줄 때까지 훈이도 이사 가면 안 보여줄 거고 어디 사는지 말해주지도 않을 거다.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되어서 집 구석구석을 보고 있었는데 대피 공간에서 먼지를 흠뻑 덮어쓴 가족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할머니가 있는 겁니다. 할머니 며느리 집이었습니다. 난 당황하기도 했고 같은 공간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가 귓전에 맴돌아 얼굴이 붉어지더라고요. 어머, 여기에 가족 사진이 있네. 사모님, 아들이 둘이네요? 저는 딸이 좋은데 아들만 둘이에요. 사모님도 언젠가는 시어머님이 되겠네요. 좋은 시어머니 되셔야 합니다. 요즘은 늙은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필요가 없어요. 터키 나같이 청소도 못하는 사람은 더하죠. 돈 많이 벌잖아요. 돈 벌어서 자식들에게 주면 되죠. 나 돈 있어도 자식 안 줄 거야. 죽을 때까지 악착같이 쓰고 죽을 계획인데요. 자식들도 돈 받을 때는 효도할게요 하지만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사모님도 친구분하고 나누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이사 가시면 집도 알려주지 말고 손자도 보여주지 말고 사모님 편한 대로 사시는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나도 오늘 하나 배웠어요. 사모님에게도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똑같이 당하면 어떡할래요? 시부모님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10손가락이 아프지 않는 손가락이 없었어요. 그 중에서 유달리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얼굴도 형제들 중에서 제일 예쁜데 그 애를 볼 때마다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요.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너무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아이라서 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아마 시부모에게도 둘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일 수가 있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지난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가 좋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바꾸고 사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나오면서 자식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는 할머니 마음을 알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많이 하면 말 잘한다고 칭찬을 받지만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 배우면서 오늘 인생고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